미국 증시가 또 떨어졌습니다. 산타랠리는커녕 지수가 산 타듯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제 모두가 예상했던 금리 인상 여파로 오늘 또다시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는 14개월 내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유가가 45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최저치인데요. 주식시장의 연준 최저치로 떨어지자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공급 과잉 요인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제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에 폭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금리가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며 연준의 옆구리를 다시 한번 쿡 찔렀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긴축의 시대죠. 하지만 중국은 거꾸로 돈 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죠. 인민은행이 일반 금리보다 낮은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시장 개방과 경기 부양 관련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12월인데 산타랠리는커녕 사탄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막이라도 씌인 것처럼 계속해서 떨어져서 뭐 굿이라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분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뉴욕 증시 왜 이렇게 떨어지나 어떤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하는 점 궁금하신 점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웹에서 저희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후폭풍 그리고 전망의 후폭풍으로 오늘 뉴욕 증시 또 한 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산타랠리 아니고 사탄랠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뭐 14개월 내 최저치 또 뭐 연중 최저치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 통계적인 부분은 저희 시황센터에서 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다우존스가 2% 넘게 또 한 번 크게 밀렸습니다. 이제 23,000선도 무너졌는데요. 22,859포인트 2%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1.5%, 1.6%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세장에도 특징 종목들이 있죠. 뉴욕 증시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픽슨입니다. 37% 넘게 오르면서 4달러 10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인도어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얼라이가 26%가량 또 상승하는 모습. 화재, 응급의료 관련해서 디지털 이미지 제조사인데요. 또 세 번째로는 실버선 테크놀로지 26% 역시나 급등세를 보이면서 회사 기업 경영 관련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26%가량 올랐는데 저희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 끼 있는 종목들, 핫한 종목들을 선정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많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국내 주가 지수의 벤치마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입니다. 먼저 오늘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로 표시되는 MSCI 한국 지수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1%대 플러스권이었습니다. 또 어제 코스피가 1%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었죠. 외국인들이 국내 지수의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했다.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FTSE 지수입니다. 역시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0.7%가량 상승하면서 20달러 16센트에 오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앵커입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이 정도면 비둘기파적이다 라고 말을 던졌는데 시작이 너무 매파적으로만 이를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FOMC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뉴욕 주식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의 상황 어려운데요.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1.99%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464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장중에는 600포인트 넘게 그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1.63% 내리면서 오늘장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장 중에는 베어마켓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라이징스타 종목들은 선전을 해줬지만 대형주들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전반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연저점이죠. 1.58%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FOMC 이후에 시장 충격을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밀려나면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장도 시작부터 0.5% 정도의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미국 연준이 생각보다 매파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시장은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경기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 여기에다 대차대조표를 바라보는 시선, 축소 가능성이 시사되지 않았다는 점에 월가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중 긴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투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제조업 지표까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부담은 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서 나온 뉴욕주의 제조업 지표 기억하시나요? 계속해서 이 제조업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필라델피아 여행 지수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시장에서는 14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9.4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관심도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또 다른 이슈 한다면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지수의 3대 지수의 낙폭이 커진 이유가 바로 이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내일까지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예산안을 일단 상원에선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 국경장벽 예산안은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에 따르면 이 단기 예산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에 대한 불협화음 그리고 진행 상황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저점 경신한 3대 지수의 흐름과 함께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죠. 어제는 유럽 증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FOMC라는 산을 앞두고 기대감 속의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던 건데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 장시 보시면 1.68%나 떨어졌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까지 또 한 번 내려앉은 모습이었고요. 전 업종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큰 변수가 되진 않았지만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브렉시트 관련한 브렉시트성에서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중앙은행 쪽에서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에 동결했다는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 모두 1%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 어제 오늘 새벽 펼쳐졌습니다.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나마 선전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본 증시와 같은 경우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2.84% 하락하면서 15개월 내 최저치 부근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중화권 증시 전반으로 봤을 때도 약세 국면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홍콩 증시와 같은 경우는 0.94% 내렸습니다. 연준 따라서 금리 내렸다는 소식과 함께 금융주들 흔들림 더욱더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같은 경우는 하락하긴 했지만 그나마 좀 선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중개 유동성 지원 창구를 도입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둔화를 막기엔 충분치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형 호재로 인식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는 것은 민간 기업, 영세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겠다라는 인민은행의 계산이 딸린 겁니다. 양적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렸다 반응하자라는 시장 심리가 우세했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장 중국 증시와 함께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와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베트남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0.46% 마이너스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다는 점, 동결 결정이 나왔다는 점 역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남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와 같은 경우도 어제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멕시코가 0.72% 플러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 2% 또 한 번 흔들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달 특히 달러와의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0.9%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인데요.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68% 마이너스로 거래가 오늘되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쪽에서도 확인을 해보셨지만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림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주시해 보셔야겠는데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수급에 대한 불안감까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17개월 내 최저치 부근에서 WTI 오늘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이 월간 단위로 봤을 때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3%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 가격 오늘 새벽에 0.9%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김혜욱 소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뒤끝 장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서 또 연준에 대한 실망이 커서 어제 한 번 내렸으면 됐지 오늘까지 이제 또 내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맞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기 방어, 경기 민감, 유통, 제조 할 것 없이 4분기 실적 우려는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그리고 투자 의견 하향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경기 민감, 방어, 유통 골고루 투자 의견은 그대로 고정을 했지만 목표 주가 하향이 잇따랐습니다. 단 우리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출범 이후에 라이징 스타 종목들은 단 한 건도 투자 의견 하향이나 목표 주가 하향이 없었다는 점, 이건 자랑이 아닌 팩트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알코아 보시죠. 비라일리 증권에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그대로 유지를 하되 목표 주가를 아주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 이 알코아는 진짜 글로벌 경기 민감주의 톱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는 산업재나 포장재에 없습니다. 알코아 실적 보고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그림에다가 우리 알코아 제품이 어디 들어가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거 보고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까지도 알루미늄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민감주인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철강 수요 회복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소비재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경기 민감의 어떤 섹터로 꼽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대감은 꺾기는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약간 성장 둔화의 조짐이 있다 이런 식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네럴 밀즈. 벌써 이름만 봐도 제네럴 종합적인 식품 밀즈 느낌이 들죠. 솔직히 말하면 약간 저가나 요즘 유행하는 HMR 있죠.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는 가정 간편식 쪽에 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통조림이나 이런 간편식 같은 거 솔직히 경기 방어 업종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파이퍼 제프리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오늘 조금 내려잡았습니다. 아직 물론 현재 주가에서는 약간 좀 여유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플레하고 하겐다즈 전부 이 회사 제품이거든요. 파이퍼 제프리의 애널리스트는 2019년도 회계연도를 봤을 때 좀 성장세가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반려동물용 사료까지 지금 자체 브랜드를 런칭한 상황인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업종 다변화의 시도는 좋지만 살짝 좀 기대감을 낮출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종목 JC펜입니다. 뉴욕의 JC펜이하고 메이시즈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언제 등장하는지가 신문에 예전에는 나왔을 정도로까지 유명한 회사인데 역시 회사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JC펜이로 짓다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페니스탁이 되어버렸는데 1달러 12센트로 오늘 마감했죠. 그다음에 이제 시티그룹에서는 매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비견될 종목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JC펜이는 온라인에 대해서 다른 유통업체들보다 좀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지금 아마존이나 다른 유통업체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야말로 페니스탁의 신세가 됐는데 우리나라 유통업체들, 백화점 체인들은 면세점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쪽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꼽자면 그랜드 백화점 정도가 연결 종목으로 되겠네요. 자, 이렇게 월가 현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